치료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같이 꼭 따라오는 친구가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라고 저는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 두 개가.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학습 치료는 학습 부분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을 하면 인지 효율성을 좀 개선시켜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인지 행동 치료는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그러니까 인지학습 치료를 포괄하는 조금 더 큰 의미에서의 행동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인지행동 치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신건강 측면에서 그 특히 그 생각 부분에 대한 수정과 행동 부분에 대한 수정을 훨씬 더 이제는 중점을 두고 하는 치료죠.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는 실제로 대부분의 정신질병에서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또 아주 그렇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있는 그런 정신적인 정신 건강 문제에서도 인지행동 치료는 탁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지행동 치료가 네. 이게 활성화 되게 어려운 이유가 치료 시간이 길다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치료 시간이 많이 상당히 긴 편인가요, 원래? 치료 기간이 길다는 뭐 얘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심리 치료에 비해서 치료 기간은 짧은 편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행동 수정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치료자가 습관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내담자의 습관을 개선을 시켜준다면 습관 만들어주는 게 더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인지행동 치료는 치료 기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뭐 인지행동이랑 인지학습 치료가 정말 이론대로 잘 흘러간다면 사실 세상에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고민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을 만든다는 게 네네. 매우 어렵다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없는 거죠. 결국 인지학습 치료에 대한 것도 인지행동 치료에 관한 것도 알아도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내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양극성 장애라든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인지기능 부분에서도 뭐 평균하 지능을 평균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선택의 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알아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시작을 하고 실행을 해 나가면 그건 당연히 내 거라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삶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또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통제 능력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자기통제 능력, 그러니까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통제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행동을 수정해야 된다는 목표보다는 어떤 행동이나 뭐 외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획득, 뭐 금전적인 뭐 명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말한 내면의 그 평화가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너피스라고 말하는 내적 평화가 목표가 그걸 목표로 세운 사람만이 그 부분이 실현이 되면서 지금 말한 외적 부분도 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꼭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전문가들도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한번 꼭 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질병이 없더라도 나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네. 인지행동 치료는 특정한 뭐 이렇게 질환이 없더라도 그냥 살면서 조금 나쁜 습관 때문에 고민이다. 자신의. 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하지만 밤마다 야식을 먹는 게 고민이다. 그렇죠.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나쁜 습관이다라고 하면 네. 나쁜 습관을 고쳐야지라고 하면 네. 그 나쁜 습관을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화 시키거든요. 네네.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면 야식이 더 먹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좋은 습관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좋은 습관. 내가 나쁜 야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내가 꼭 하고 싶은 좋은 습관. 내가 야식이 먹고 싶다 할 때 나는 그러면 필라테스 영상을 보면서 필라테스를 하겠다. 그래서 야식이 먹고 싶다 그 생각이 들 때 나는 필라테스를 한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화를 시켜다 보면은 야식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나도 괜찮죠. 왜냐면 나는 필라테스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게 꼭 해보세요. 어때요? 좋은 네. 방법이죠? 좋은 엄청.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인지행동 치료가 원래는 사고를 바꿔서 뭐 동기부여를 해서 나쁜 습관을 고친다 이렇게만 와닿았었는데 지금 또 이런 말을 들어보면 반대로 행동을 수정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없앨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행동을 먼저 수정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안 고쳐지면 행동을 먼저 해버려도 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아침 네. 일찍 일어날 때마다 본인이 그 어떤 생각, 나 좀 더 자고 싶어. 뭐 아침에 좀 더 잔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 라고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나는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한다가 아니라 난 아침에 뭐 7시에 일어나서 바로 난 이부 자리를 갠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이부 자리만 갠다죠. 다시 자더라도. 근데 확률적으로 이부 자리를 개고 있으면 다시 잘 확률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네. 되게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되게 실용적인 네. 치료라고 생각이 확 드네요. 그쵸? 딱, 네. 네. 과정을 들으니까. 네. 삶이 좀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우리 뇌인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본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은 어때요? 도움이 좀 되신 것 네, 같아요?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선생님, 여기 다른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어야 되는데,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